네, 안녕하세요. 이천재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한 7년, 8년 정도부터 테슬라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고 있고,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아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 갔던 게 배터리겠죠. 2차 전지. 그래서 배터리도 또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좀 요즘에는 수익이 좀 줄었지만 좀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개인 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실 테슬라에 공부를 많이 하고 2차 전지에 대한 공부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오늘 방송을 키게 됐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역대 최고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억 정도를 좀 많이 벌고 또 벌고 있는 와중에도 아직도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니까 이런 것들이 저도 전문가다, 나도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좀 많이 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거의 430달러, 6달러까지 왔죠. 어저께도 또 한 번 치솟았습니다. 참고로 뭐 거의 최근에 120달러까지 왔었는데 그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뭐 400달러까지 이전에 전고점 기준으로 400달러대에 있었을 때에서 1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거의 그때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를 매도하면서 트위터 지금의 X를 산다고 했었을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테슬라 펀더멘탈에 이슈가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지분의 이슈, 일론 머스크의 이슈 이런 것들에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이 샀고 지금 뭐 거의 세네 배 올랐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를 415달러가 전고점이었었는데 그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참고적으로 계속 사면서 이 수익률이 뭐 1000%, 2000%씩 갔다가 뭐 당연히 더 계속 매수하면서 이익률은 수익률은 좀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야 뭐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뜬다는데 뭐 이 정도는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아니면 경쟁 상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풀린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을 또 주가로 반영되고 하는 과정들을 다 겪기 때문에 야 이거 그냥 묻어놓고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뭔가 크게 FSD가 전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정부 허가가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은 또 실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주가가 또 디스카운트 돼야 되는 요인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쟁 상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GM 이게 지금 자율주행, 사이버캡, 로보캡, 로보택시 이런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가장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뭐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두 번째로 GM 크루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직 하고 있지 않은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경쟁자 중에 하나가 GM 크루즈였습니다. 근데 GM 크루즈가 중단됐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당연히 주가를 붐업시키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구글 웨이모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다섯 개 주에서 굉장히 지역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당연히 아직도 손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사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 완성도도 사람들이 웨이모를 많이 타면서 자율주행 택시도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모가 이 확장 가능성이 좀 없는 거는 이 고가의 장비인 라이다 이런 레이저로 쏴서 이 전파를 쏴서 이런 것들이 거리를 측정하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 2억씩 든다라고 하죠. 차량 가격이. 그래서 이윤에 좀 한계는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는 이런 뭐 2, 3천 원
만 원짜리의 사이버캡 온리 비전 카메라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사업성이 좋고 빠르게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테슬라가 더 뜨는 겁니다. 왜냐?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GM 크루즈 이런 구글 웨이모 이런 애들은 비전 온리가 아니라 이런 HD 맵, 고화질의 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또 맵을 또 다 그려야 되고 이런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만약에 들어오면 다 싹쓸이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V13 이게 테슬라는 이 버전을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데 V13 자율주행을 뭐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었죠. 추수감사 전에 11월 말에. 근데 그 기능이 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후기들이 워낙 X에 구 트위터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도어 투 도어 거의 뭐 손 한 번 댔다 말다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것들이 아직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이슈이긴 하지만 중국 주간 판매량이 거의 최고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주간 단위로 2만 대씩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거의 15,000만 대만 해도 잘 되고 있는데 중국 주간 판매량이 거의 2만 대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중국에서의 전기차 신장률이 뭐 50%씩 되고 하는 엄청난 시장이긴 하지만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을 허가해 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기적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1분기에 내년 1분기에는 중국, 뭐 2분기에는 유럽 이렇게 FSD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트윗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일론의 트윗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업들이 뭐 이런 일론의 뭐 전력망 사업이라든지 리튬 사업이라든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론 그 전 세계 1등의 미국을 움직이는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X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좀 많이 하시면 투자에 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은 워낙 힌트를 또 워낙 많이 주는 말이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리스크 테슬라 너무나 좋은 회사인 거 아는데 리스크는 다 일론 머스크가 지고 있다 이런 리스크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트럼프하고 이렇게 잘 공고히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론 어드밴티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가의 목표가 상향도 줄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앞에서 이런 어, 좋은 수치나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입니다. 네, 하나 아쉬운 거는 유일한 흠은 제가 뭐 텔레그램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 판매량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것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사실 자동차 기업에서 AI 자율주행 기업, 현실판 AI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판매량에는 조금 이슈를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국내 배터리를 위해서는 유럽의 판매량이 분명히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LG 엔솔 밸류체인들이 또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라이센싱이라고 해서 왜냐면 그 유럽차 이런 BMW, 벤츠 이런 애들이 거의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형편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라이센싱 하면 이게 테슬라에 매번 돈을 조금씩 내면 이런 건 협상하기 나름이겠지만 테슬라의 비전 소프트웨어를 FSD 소프트웨어를 깔아주고 이런 것들을 라이센스 피를 받는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가 라이센싱 가능성이 좀 높아진 이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BMW가 X에서 테슬라 V13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불거졌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순입니다. 포드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포드가 제일 먼저 할 가능성이 사실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미국에서의 수요가 약간 좀 왔다가 주춤주춤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의 성지라고 하는 중국의 사이버트럭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잘 팔릴 수요가 이 판매도 더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좀 배경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빌 게이츠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거의 앙숙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겉으로는 뭐 자연이 중요하다, 환경 보호 중요하다 하고 있지만 테슬라에 거의 뭐 수백조 숏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숏이 지금 실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숏 물량을 좀 걷어들이면 이런 것들을 해서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뒷배경에는 일론 머스크가 야 빌 게이츠 너 숏 망했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트윗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2025년에는 테슬라 최고의 해일 것이다. FSD는 게임 체인저다. 뭐 여러 가지 뭐 발언들을 거의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는 CEO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국장에서 좀 배터리를 거의 사고 있지만 일부 많이 최근에 뭐 테슬라 밸류 체인들을 좀 제외하고 좀 많이 시프트를 해서 또 많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20%씩 이상씩 먹었습니다. 또 다시 어느 정도 또 어느 수준이 오면 좀 시프트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당연히 테슬라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업계에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 이슈까지 더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12월에 또 조금 내릴 것 같죠. 0.25. 그리고 뭐 또 어저께 나온 오늘 따끈한 소식입니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의 테슬라 자율주행 FSD 허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전 수순으로 스마트 서머니라고 해서 멀리 배트맨 차 같이 이렇게 호출해주는 그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거리를 보통 미국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 허용 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에서의 지금 기술은 145m 멀리에서도 호출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뭐 30m, 50m 이렇게 거리를 굉장히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쓰기가 조금 아깝죠. 뭔가 모양새가 안 좋죠. 유럽의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똑같이 내줬다. 그런 거는 이제 FSD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좀 촐싹맞게 이러고 있죠. 내년에는 골드 시즌이다라고 하면 sure. 일론 머스크가 또 자신감을 수없이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V13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기들도 외국 분들이 실제 미국에서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 나는 뭐 여기에 왜 어디죠? 이 200km를 3시간 동안 한 번 터치 없이 시작부터 주차까지 할 정도로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 지금 체감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술의 위대함을. 그래서 뭐 아직도 모른다는 건 뭐죠? 투자할 여력의 룸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FSD 13이 광범위하게 릴리즈 되면은 일론 머스크는 게임 체인저의 상황이 됐다라고 볼 정도로 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속보로는 스위스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 기술을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이런 것들은 FSD는 좀 허가가 중요한데 규제가 중요한데 미국은 트럼프의 이슈로 허가가 될 것 같고 이런 스위스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고 우리나라는 제일 늦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기다려주느라고 항상 눈치 보고 이런 거 너무나 싫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은 거지만 기술적인 이런 경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산업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 주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끌어들여서 매기 효과처럼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방법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죠. 아무튼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이도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신고가를 좀 이렇게 좀 왔으니까 좀 조정당할 수는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훨씬 더 아직도 올라갈 룸이 많다. 역대 최고가라고 하지만 테슬라는 거의 역대 최고가를 거의 3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완전히 뭐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나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V13에 올라가는 이 자율주행 기술 완성도가 올라가는 수준을 보면 이제는 뭐 거의 로보캡, 사이버캡, 모델 Y 주니퍼 앞으로의 호재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앞으로의 호재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정리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많은 구독자님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